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가 현대차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국내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전기차 양사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11월 중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이사진 확대 여부를 정할 임시 주총인 만큼 지난 3월에 이어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인 HBM3E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연내 고객사에게 제품 공급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양산에 나서며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며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발표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기아가 현대차 그룹 최초로 한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전기차 양사대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기아 광명 공장. 이곳에 현대차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 이보 플랜트가 들어섰습니다. 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4천억 원을 투입한 광명 이보 플랜트는 기존 노후 공장을 재건축해 지었습니다. 친환경과 작업자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기아는 1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광명 이보 플랜트를 준공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광명 이보 플랜트에선 이미 6월부터 소형 SUV 전기차인 EV3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준준형 세단 전기차인 EV4를 생산하게 됩니다. 기아 광명 이보 플랜트는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혁신 기술이 도입된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1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전기차 리딩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입니다. 2030년 세계 3대 전기차 제조사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세운 현대차 그룹. 광명 이보 플랜트를 시작으로 미국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기아 오토랜드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해 전동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이사진 확대 여부를 정할 임시 주총이라 경영권 장악을 위한 표대결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향방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그룹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동국 회장,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한미약품그룹의 최대 주주 3자연합은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회 구성원 제한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과 이에 따른 이사 2인 추가 선임을 제안했습니다. 추가 선임 요청 이사 2인은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서 지난 3월 정기주총에 있었던 표대결이 다시 한번 재현될 전망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총 9명, 5대4 구성으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걸 6대5 비중으로 이사진 구성을 뒤집겠다는 게 3자연합의 목표입니다. 11명으로 2명을 늘리는 정관 변경은 특별거리 안건이라 임시주총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 안건인 이사 추가 선임은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주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발액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주가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시주총 개최가 정해지면서 3자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사건은 내달 2일, 신문이 진행되더라도 판단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인 HBM3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3 12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제품 공급에 먼저 나서며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HBM 중 최대 용량인 36GB의 HBM3E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연내 주요 고객사에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HBM3E 12단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비를 줄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D램에 비해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데다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8단 제품과 동일한 두께로 3GB D램 칩 12개를 적층해 용량을 50% 늘렸습니다. D램 단품 칩을 기존보다 40% 얇게 만들고 실리콘 전통 광극 기술을 활용해 수직으로 쌓은 것이 핵심입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담당은 AI 시대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착실히 준비해 글로벌 1위 AI 메모리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단 제품 양산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개했는데 현재 엔비디아에 HBM3E 12단 샘플을 보내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4분기 HBM3E 12단 양산을 시작으로 내년 HBM4 개발을 끝내고 2026년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최신 공법인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과 함께 4나노 베이스 다이, 10나노급 6세대 D램 도입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반가운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 전망이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 반도체 풍향계로 통하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가 모두 시장의 전망을 훨씬 웃돌자 부진했던 국내 반도체장, 오늘은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이 업황을 회복하면서 마이크론의 발표에 부응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연구원도 겨울이 아니라 다시 봄이 오는 계절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며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잇따르는 봄바람 분석에 HBM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SK하이닉스 목표가를 크게 낮추며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했던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 보고서 반도체 겨울론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모건 스탠리는 해당 보고서를 내기 이틀 전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 SK 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의 매도 주문을 체결했는데 이를 두고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 중입니다. 반도체 겨울론을 완전히 잠재우고 봄바람을 이끌지는 다음 달 발표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FE 모델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S 시리즈의 주요 프리미엄 성능을 담아내면서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기종입니다. 보급형 제품이지만 갤럭시 S24 시리즈와 동일한 AI 기능을 지원합니다. AI 기반 프로 비주얼 엔진을 통해 줌 기능부터 나이토 그래픽까지 더 안정화된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포토 어시스트는 전문가 수준의 콘텐츠 편집을 지원하고 생성형 편집 기능으로 사진 내 피사체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4 FE는 다음 달 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오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협회는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앱 화면에서 배민 배달을 가게 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하는 등 자사 우대 행위,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도입 후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해 대우 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건당 1,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바꾸고 지난 8월에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다시 올라갑니다. 은행들이 지난 7, 8월에 이어 또다시 주담대 금리 줄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다음 달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2%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0.2%포인트,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0.1%포인트 각각 인상 조정합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1에서 0.45%포인트 인상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55%포인트,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올립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됐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6개월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 상품의 가상금리를 0.35%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기조에 따라 20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대출 총량 규제로 방향을 전환하다 다시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주담대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실행 한시적 중단 조치를 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또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매수 심리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은행권의 선제적 금리 줄 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위클리비즈 20일입니다. 맛있는 보쌈 냄새가 향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최근 한정판 향수 오드 보쌈의 넘버원을 출시했습니다. 오드 보쌈의 넘버원은 보쌈을 프랑스어 발음처럼 표현해 지어진 이름인데요. 이 향수는 보쌈의 핵심 재료인 진저의 향긋함과 우디노트의 따뜻한 느낌을 더해 브랜드 정체성을 향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근한 느낌이 더해지도록 만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의 순간을 연상시키도록 했다네요. 이 제품은 독특하면서도 오묘한 향이 입소문을 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를 통해 증정한 이 제품은 출시 5일 만에 준비한 수량 1,000개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컨슈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치미고 있는 맛있는 보쌈. 향수로는 과연 어떻게 표현됐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분명 레시피대로 했는데 요리에 실패한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23일부터 샘프에서 망한 요리 인증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망한 요리 인증대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22년 많은 관심을 끈 흥한 요리 망한 요리 페스티벌의 열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힘입어 열렸습니다. 대회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세민의 부엌 플랫폼 요리해요 게시판에 요리 사진과 사연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됩니다. 참가자 중 30명에게 요리 소스와 렌즈업 제품 등의 상품을 제공하고요. 또 게시글에 요리 고민을 함께 남기면 우리맛 연구팀이 해결책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이후 해결책을 반영해 요리 사진을 올리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로 상품도 받고 망한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꿀팁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와 크록스의 컬래버 제품 탐나지 않으세요? 맥도날드가 해피밀의 새로운 장난감으로 크록스 키링을, 크록스는 맥도날드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의 크록스 신발을 출시했습니다. 크록스는 맥도날드의 상징적인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해 신발을 디자인하고 빅맥과 감자튀김 모양의 지비츠 참도 선보였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해피밀 토이로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크록스 키링 8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키링을 활용해 텀블러, 신발, 가방 등을 꾸미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맥도날드와 크록스의 협업 상품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핫한 액세서리 아이템이 된 겁니다. 내 손 안에 작은 빅맥 지비츠와 크록스 키링으로 이곳저곳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만두를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해외에서 한국 만두의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이제 외항사 국제노선 기내식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호주항공사 퀀타스 항공은 기내식으로 비비고 만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납품하는 제품은 비비고 찐만두인데요. 돼지고기 맛과 김치 맛을 한 세트로 구성해 2가지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항공사가 서울행이 아닌 국제노선에서 기내식으로 K푸드를 제공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은 다음 달부터 호주에서 영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를 오가는 국제선과 퍼스트 국내선 승객들의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도입으로 K만두뿐만 아니라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가 더 기대되네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하나그룹이 올해 임원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과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인사 조치로 현재의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앞서 희망퇴직을 공지한 SSG닷컴에 이어 G마켓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신세계 계열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강 사장은 최윤범 회장이 동업 정신을 먼저 깼다며 영풍의 석포재련소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26일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50PH 전투기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는 1년간 약 270억 원으로 카이는 성과를 입증해 추가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